다큐 리뷰 NHK 우주대기행 8부작 중에 그 제2편 지구 밖 생명체를 찾아서입니다.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이며 고독한 존재일까?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밤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궁극적인 의문을 품어왔다. 어쩌면 우주 그 어느 곳에선 지구와는 사뭇 다른 환경 속에서 생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전파망원경으로 잡은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다. 세티 프로그램이죠. 400년 전 이탈리아 조르다노 브루노 신부는 지구가 평범한 행성이라고 주장하다가 파형당했다.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당시 그냥 마녀사냥 마구 하던 때인데 왜 가만 놔두겠습니까? 카톨릭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구의 생명이 바다에서 탄생했듯이 물이 있는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있을 만한 별을 찾아낼 단서로 물을 중시한다. 근데 이제 그 17세기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 때문에. 자료의 내용은 목성과 그 4개의 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림 중앙의 원이 목성이고 나머지 별표 4개는 위성을 나타냅니다. 갈릴레오는 날마다 쉬지 않고 위성의 움직임을 스케치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전 4개의 물체가 목성을 떠나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목성을 도는구나, 공전하는구나 이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가 파문당할 뻔한 거죠. 최근에 학계의 주목을 끄는 별인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낮은 온도로 지표면이 늘 얼음에 덮여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1989년에 발사된 갈릴레오 탐사선과 그 외의 탐사 장비가 유로파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보내온 거죠. 거기서 얻어낸 자료를 근거로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죠. 기조력은 별과 별 사이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그런데 목성과 유로파 사이에선 그 10배의 힘이 작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기조력 때문에 유로파가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하죠. 그 때문에 내부에선 막대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열이 얼음을 밑에서부터 녹게 하고 표면을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내부의 열이 얼음을 대량으로 녹인다면 얼음 밑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중력이 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아이오랑 유로파 여기에 그 중력이 엄청나게 작용을 해가지고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니까 아이오는 그냥 완전히 화산 폭발하고 난리잖아요. 유로파는 이제 그 물이 있으니까 화산 폭발은 안 되고 대신 안에 그게 쥐어짜는 열 때문에 얼음이 녹았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로파 그 표면에 그 선들이 갈라진 그 선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이제 추정해 갖고. 표면의 균열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자 얼음 밑에 있던 바다로부터 물이 솟아오릅니다. 유로파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160도. 솟아오른 물은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하죠. 그 후 기조력의 주기에 맞춰 틈새가 좁아집니다. 얼음은 표면 위로 밀려 올라가서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틈새가 벌어지자 쌓여있던 얼음이 부서지면서 양쪽에 2줄기의 능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렇게 견능선이 생겨갖고 우리한테 그렇게 갈라진 모습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표면 밑에 바다가 있다면 유로파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사는 유로파에 착륙성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세기 중반에 유로파 안으로 탐사선을 들여보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탐사선이 들어가서 탐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화성과는 달리 지구와 상관없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화성의 생명체는 지구랑 교류가 돼서 생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로파에서 만약 생명체가 있다면 그건 독자적인 그 생명체지 지구랑 상관이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생명체라는 게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도 존재하고, 뭐 지하 3km 밑에 햇빛과 물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암석에서도 수산화탄소가스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암석을 절단해보죠. 표면에서 가까운 녹색 부분은 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끼류나 균류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까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 겉에서는 전혀 생명체가 없을 것 같은 사막이나 남극에서 이 생물들은 바위에 스며든 극히 적은 물을 이용해서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남극이랑 사막에서 가져온 암석에 이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생명체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스웨덴이 그 저기 원전 폐기물을 그 지하 3,000m 내려가서 거기서 원전 폐기물을 이제 거기다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 폐기물에 대한 안전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수산화탄산가스를 먹고 그런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메탄이나 초산을 만들고 또 그러한 미생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에 생존하는 생물 중이 지상의 생물 중보다 그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해 가는 것을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우주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주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따라서 이 드넓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슈스탁 박사가 세티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전파망 여러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그램인데 40년 넘었는데 성과가 없죠. 근데 그 슈스탁 박사가 우주에는 인간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연산을 하는데 그 가상 세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개인 컴퓨터를 동원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연산력을. 나도 한 15년 전에 깔아갖고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깔아갖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문명이 존재해야 되죠. 지구가 지금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몇백 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또 핵을 개발해갖고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 문명이 오래가야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조건이 이제 맞아야 된다 이거죠. 만일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기적의 천체가 아니다. 신과 종교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만약 지구 밖의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은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생각해온 우주관에 큰 충격을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인간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지금까지 지녀온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끝없는 우주에는 무수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가 어느 정도는 진실을 알아맞힌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우주관을 뛰어넘어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한 400년 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그가 과연 진실을 알아맞힌 걸까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생명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 자체에서 한 것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거는 그건 완전히 아주 유화적인 발상이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구만이 아니고 다른 행성에도, 다른 천체에도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